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전화를 거는 환자가 몇 명 있었다.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또 그 환자들이었다. 선생님, 오늘 동생하고 싸웠어요. 걔가 나를 무시해서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겠네요.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언니인 제가 참아야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환자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나보고 고맙단다.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해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에겐 자기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만약 내가 섣불리 당신이 언니니까 참아야죠 했으면 환자가 반발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자가 원한 것은 답이 아니라 자기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답은 환자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며 이런 일을 겪는 내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내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비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잘 믿지 못한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이야기하겠는가. 뒤통수 맞을 각오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가만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야 하는 시대다. 내 생각을 빨리 이야기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불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할까? 왜 우리는 타인을 믿지 못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억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어느 날 젊은 좀두둑 3인방 아스야, 고헤이, 쇼타는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별 소득 없이 도망쳐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 그들은 할 수 없이 30여 년간 폐가로 있던 나미야 잡화점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그들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날치기, 소매치기, 자판기 털이 등을 함께한 사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쁜 짓을 그만두고 각자 가전제품 판매점과 부품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셋 다 지금은 백수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빈집 털이에 나섰다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래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알고 보니 그 가게는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어 인기를 끌던 곳이었다. 고민이 있으면 그걸 편지에 써서 가게 앞 셔터의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 뒤편의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답장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3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좀두둑 3명이 달토끼라는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아스야는 고민 상담에 답해주고 싶다는 고에이와 쇼타에게 말한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이나 털고 다니는 정도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고해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몇 마디만 써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다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 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조금쯤은 편안해질 거라고. 작가인 히가시노의 표현을 따르자면 좀도둑들은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연을 보낸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를 풀어간다.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No comment, better than any comment. 굳이 풀자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나미야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도둑일지라도 그저 내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줄 사람이다. 하지만 듣는 직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참견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듣는다는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1시간에 10명을 보는 게 쉽지 1명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굉장한 행운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좀도둑 고해이가 상담을 하면서 문득 내뱉은 말이다.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다.